든든한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권호준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기건강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권호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성과 관련된 질환을 알려주실 것 같은데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은 여성분들을 위한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소음순 비대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네, 질병명이 소음순 비대증입니다. 근데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요. 저는 소음순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소음순은 여성의 외부 생식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바깥쪽의 구조를 보게 되면 양쪽의 대음순 사이에서 한 쌍의 날개 또는 꽃잎 모양을 한 주름의 형태로 앞쪽은 양쪽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고 바깥쪽은 음액을 감싸는 포피가 되고 안쪽은 음액 밑으로 연결이 되어 음액 소대라는 것이 됩니다. 네. 그리고 소음순의 구조는 밑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그 모양이 작아지고 대음순과 만나면서 후음순 소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소음순은 아주 약한 발기성 조직으로 털이 없으며 그 안에는 신경과 혈관이 풍부하고 가장 위쪽에는 음액을 그리고 안쪽으로는 요도와 질을 감싸면서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소음순의 색깔은 일반적으로 선홍색이거나 연한 갈색을 띠는 것이 보통이지만 출산 경험이 있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음순의 색깔이 점점 검은색으로 착색이 되어 또 점점 늘어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음순의 크기를 명확하게 수치화시켜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대개 소음순의 평균적인 사이즈는 폭이 1에서 1.5cm 정도, 길이는 3에서 4c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음순이 여성의 외부 생식기고 그리고 여성의 요도와 질을 감싸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음순이 소변하고 또 관련된 어떤 기능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음순은 질 입구 그리고 요도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고요. 또 소변을 볼 때 소변이 옆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보다 더 중요한 기능으로 생각되는 것은 여성의 성기능적인 측면인데요. 이는 여성의 성감과 성적인 자극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부부관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소음순 비대증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만 들어보면 이게 소음순 크기가 커지는 질환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소음순의 비대증은 크게 이제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들로 나뉘는데요. 특히 후천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에 주름이 많이 늘어나듯이 자연적인 경과를 통해서 소음순이 한쪽만 커지게 되면서 오는 소음순의 비대칭 모양이 생기거나 또는 양쪽이 비슷하게 커지고 늘어지면서 오게 되는 양측 소음순 비대증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출산이나 잦은 성생활 등을 통해서도 비대증이 생길 수 있고 또 다리를 꼬는 나쁜 자세나 습관 등에 의해서도 한쪽 또는 양쪽 소음순이 자라면서 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소음순 비대증의 후천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선천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선천적인 경우는 그 이름 그대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한쪽 또는 양쪽이 탄력이 없이 늘어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이제 후천적인 경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후천적인 이유가 더 중요한 데에는 뭐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주의하거나 조심하면 소음순 비대증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에 주름이 드러나듯이 자연적인 경과를 통해서도 소음순이 한쪽만 커지게 되면서 오는 소음순 비대칭 모양이 생기거나 또는 양쪽이 비슷하게 커지고 늘어지면서 오게 되는 양측 소음순 비대증이 생기는데요. 거기에다 임신과 출산 또는 잦은 성생활이나 또 자꾸 재발이 되는 질염 등 소음순을 자주 자극하는 행위를 통해 비대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꼭 끼는 속옷이나 바지 등을 자주 입으시는 분들이나 다리를 꼬는 등의 자세나 습관 등에 의해서도 한쪽 또는 양쪽 소음순이 자라면서 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주의를 해도 소음순 비대증을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내가 소음순 비대증을 앓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소음순은 사람마다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소음순의 길이나 두께 또는 폭의 크기를 두고
아직까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또는 이쁘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소음순 비대증의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이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소음순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는지 또는 소음순의 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컴플렉스와 비슷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비대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산부인과적인 상담만으로 소음순 비대증을 진단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실제 소음순의 모양을 확인하면서 다른 분들과의 차이점 등을 설명하고 평소에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이 소음순으로 인한 것인지 어느 정도 일치를 하게 되면 소음순 비대증으로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병원을 찾기까지 본인이 알아야 또 병원을 갈 텐데 여성분들이 사실 자신의 성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산부인과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소음순 비대증, 이게 그렇지 않은지 또 그런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소음순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수술 등의 치료를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보기에는 커 보이거나 늘어져 보이기는 하지만 평소에 생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거나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전혀 없다든지 또 컴플렉스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굳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외형적인 소음순의 모습과 함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서 치료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굳이 치료까지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질환이 그렇잖아요. 다른 질환과 또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소음순 비대증은 혹시 방치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는데요. 네, 있습니다. 소음순 비대증이 있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동반이 되는 질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질염인데요. 다양한 질염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소음순의 비대증으로 인하여 항상 질 안이나 외음 주변이 습해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곰팡이균에 의한 진균성 질염이나 피부염 등이 잘 생긴다든지 소변이 일직선으로 나가지 못하고 질내 또는 외음 주변으로 소변이 남아있게 되어 질내의 환경이 불균형된 세균 번식에 의해 세균성 질염이나 요도 및 방광의 염증 등이 자주 생기는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는 부부 생활을 할 때에도 늘어지거나 커져 있는 소음순으로 인해 성교통을 유발한다든지 또는 성감이 방해가 되어 심지어 불감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반복적으로 성생활을 자꾸 피하게 되는 그런 여성 성기능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또 어려서부터 소음순 비대증으로 인해 컴플렉스가 심해져 온 여성의 경우에는 대중탕이라든지 수영장 등에 가기를 꺼려하면서 오는 위축감으로 인해 활동성 등의 제한이 있게 되고 특히 최근에는 미혼인 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소음순 비대증으로 인해 남몰래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소음순 비대증이 기능적인 측면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미용적인 측면도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과 미용적인 측면, 양쪽 면을 다 살릴 수 있는 치료가 과연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떤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음순 비대증의 경우에는 특별히 대증적인 치료 방법이나 약물 치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음순 비대증을 본인에게 알맞은 크기의 소음순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수술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소음순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적인 면 때문인데요. 소음순 비대증으로 인해 생활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주 원인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꼭 끼는 속옷이나 바지를 입었을 때 불편함이 있다든지 질염 등이 자주 생기는 문제가 있다든지 또 부부 생활을 할 때 방해가 된다든지 하는 이유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또 두 번째는 미용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처럼 외적인 미를 강조하는 시대에서 더 나아가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울러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해 여성의 외부 생식기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음순 모양이 남들과 다르게 너무 커지고 늘어져 있거나 색깔의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컴플렉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상담과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술하면 겁내는 분들이 참 많은데 혹시 수술로 인한 어떤 출혈이라든지 통증이 심하지는 않을지 제가 고려하시는 분들 대신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최근에는 여성 성형 전문 병원 저는 산부인과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레이저 또는 미세 성형 기법을 통한 수술 방법을 택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오는 출혈이나 통증 등 거의 없고 또 수술 후에 주의사항 등을 잘 지켜주신다면 더더욱 출혈이나 통증 등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일상 복귀가 얼마나 걸릴까요? 바로 가능한가요? 네, 보통은 수술 당일, 수술 직후에 일반적인 일상생활은 모두 가능하고요. 또 수술 당일부터 약 3, 4주 정도는 하체를 많이 움직이는 힘든 일이나 운동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특히 결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부부 생활까지는 개인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여성의 몸이다 보니까 칼 대는 건 좀 자제하실 경우가 많은데 이게 수술로 인한 어떤 흉터라든지 실밥 자국이라든지 이런 미용적인 면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산부인과에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레이저나 미세 성형 기법을 통해서 소음순 수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흉터라든지 실밥 자국 등은 거의 없이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유지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흉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술하고 나서 어떤 관리법이나 어떤 주의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소음순 비대증으로 수술을 받으신 후 주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2, 3일 정도는 출혈이 조금씩 나올 수 있고 길게는 약 일주일까지는 속옷에 묻는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량보다 많은 양의 출혈이 있거나 통증이 심하면 반드시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죠. 아울러 걷거나 움직일 때 속옷에 스치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트한 속옷이나 바지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수술 부위가 붓고 통증이 있으면 따뜻한 물에 자욕을 하루에 2차례 정도 해주시면 좋아집니다. 따로 소독하실 필요는 따로 없고요. 네. 샤워 후에 드라이기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건조만 잘 시켜주신다면 되고요. 약 3, 4주 정도는 자전거를 타시거나 승마와 같은 그런 하체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를 잘 받고 나서도 혹시 재발할 위험이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린 시기에 사춘기 시기에 수술을 받은 분들이라든지 네. 또는 출산 전에 수술을 받으시고 출산 후에 출산을 하신 경우에 좀 다시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 습관 등 여러 가지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해 다시 자라나서 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에도 수술받는 분들이 있나요? 네, 최근에는 우리 고등학생들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오셔서 상담도 하고 또 수술을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가급적이면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좀 피하고 한 20대 전후라든지 그때 이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성인이 된 이후에 수술은 하는 게 그렇죠. 좋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수술을 피하시려면 일단은 예방을 하시는 게 가장 먼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음순 비대증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선천적으로 비대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소음순 비대증 같은 경우는 생활 속에서 몇 가지 주의만 하셔도 어느 정도 예방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꼭 끼는 속옷이나 바지를 자주 입지 않는다든지 자세나 습관 등을 올바르게 한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의 예방을 할 수 있지요. 물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비대증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소음순 비대증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음순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나 색상의 변화에 너무 민감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이나 부부생활의 어려움이 소음순에 기인한 것이라면 소음순 비대증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소음순 비대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드시다면 산부인과 전문의 찾아가서 꼭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권호준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